이렇게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뚜구뚜구뚜구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주살롱 주인장 김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가는 밥을 잘 지어야 됩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작가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먹을 밥은 잘 지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밥 짓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영상 안에서 여러가지 밥 짓는 꿀팁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밥솥이 필요합니다. 뭐 뚝배기밥, 냄비밥, 뭐 가마솥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보다 평범한 밥 짓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었다면 본격적으로 밥을 지어 보도록 하죠. 밥을 짓는 데 필요한 쌀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취향에 따라서 콩이라든가 잡곡 같은 것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집도 원래는 잡곡밥을 먹는데 마침 지금 잡곡이 뚝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흰 쌀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통을 열고 밥솥을 열고 내 솥을 꺼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밥을 짓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쌀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저도 밥 짓기 인생 31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고민인데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이런 집에서 사용하는 밥 공기입니다. 저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 쌀이 밥솥 안에서 밥이 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2배로 불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쌀들은 물기를 하나도 머금고 있지 않은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물이 더해지고 압력이 더해지면서 이 메말라 있는 쌀들이 2배 사이즈로 불어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집에서 쓰는 밥 공기로 하나를 넣으면 2공기의 밥이 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이름하여 102 밥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공기 안에 이 정도 쌀을 채워서 3공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가설이 맞다면 정확히 6공기의 밥이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쌀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정확하게 3공기의 쌀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쌀 씻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쌀 씻는 단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쌀을 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왼손잡이라면 이것의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먼저 왼손으로 내 솥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냉수를 틀어줍니다. 이 동작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넉넉하게 담아주고 한 번은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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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젓고 반대편으로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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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연속 동작으로 물을 버려줍니다. 쌀을 씻는 것은 속도의 싸움입니다. 쌀에 있는 영양분들을 물에 뺏기기 전에 쌀을 신속 정확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쌀을 무슨 빨래하듯이 이렇게 뻑뻑뻑뻑 씻으면 안 됩니다. 뭐 옛날에는 도전 기술이 좋지 않아서 쌀을 그렇게 빡빡빡 씻어야 됐다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요즘엔 도전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그렇게까지 쌀을 씻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쌀 씻기가 끝났고 저는 총 3번 쌀을 씻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쌀 씻기에 돌입하도록 하죠. 쌀을 씻을 때는 손을 이렇게 마치 성난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손 모양을 해주시고 그대로 90도 각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샤샤샤 샤샤샤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쌀을 저어주세요. 쌀을 어루만진다는 느낌으로 쌀을 씻는 것입니다. 샤샤샤샤 입으로 이렇게 효과음을 내주면 좀 더 좋겠죠. 물론 위생상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쌀을 씻을 때 내 기분이 좀 더 좋게 하려면 샤샤 이런 효과음을 넣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쌀을 이렇게 씻었다면 이 물을 역시 버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쌀뜨물을 모으고 싶다면 이 두 번째 물부터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물을 버려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괜찮지만 한겨울에 굉장히 날이 추울 때 이 찬물을 활용해서 쌀을 씻는다면 내 손이 얼어붙어 버리고 우린 동상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 주방을 뒤져본다면 이런 거나 혹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찬물에 손을 직접 대지 않고도 쌀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리 도구들이 단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울버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샥! 농담입니다. 쇠젓갈로 밥솥을 긁으면 코팅이 다 벗겨져서 어머님께 등짝 스매싱을 당하겠죠? 아무튼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냥 근성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물이 아무리 차가워도 버티면서 쌀을 씻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쌀 씻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쌀을 씻어서 그렇지 설명을 하지 않고 제대로 연속 동작을 취했다면 이 쌀 씻기는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쌀 물 맞추기죠. 쌀 물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손을 이렇게 펴서 여기까지 오면 된다, 여기까지 오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아니, 사람마다 손 사이즈가 다르고 손 두께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각각 집마다 넣는 쌀의 양이 다르고 밥솥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밥의 취향, 내가 지른 밥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좀 꼬들밥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괄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밥 물량을 맞추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냥 한 3번 지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기준점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기에 맞춰서 밥 물을 맞춰서 처음 지어본 뒤에 완성된 밥을 보고 좀 질어졌네. 그럼 그 전보다 좀 적게 넣으면 되고 너무 좀 꼬들꼬들한데? 그럼 물을 좀 더 넣으면 됩니다. 이 과정을 3번 하면 당신은 밥물을 맞추는데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돌아가는 길 따윈 없습니다. 쉬운 길 따윈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좀 여러 번 해봐야 그때 손에 익고 내 취향을 찾을 수 있고 뭐든지 익숙해지는 법이에요. 그때부터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하고 싶다, 처음부터 밥 물량을 딱 맞추고 싶다? 그거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 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31년 동안 밥을 지어본 저의 경험을 토대로 밥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 잠기게 물을 받으면 제 취향의 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약간 꼬들밥을 좋아합니다. 밥물을 받을 때는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하면서 평평해지도록 물을 받아줍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밥물 잡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정도 기준으로 물을 잡으면 제 취향의 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몇 번의 시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밥물 양을 잡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쌀 씻기와 밥물 잡기를 완료했다면 밥통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 밥솥 안에 넣기 전에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솥에 묻어있는 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거 아마 실제로 전기밥솥 사용 설명서에 적혀있는 내용일 겁니다. 취사 전에 이 겉에 있는 물을 전부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올로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물기를 다 제거를 해야 전기밥솥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전기밥솥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전기밥솥을 닫고 저는 백미를 넣었기 때문에 백미 고화력. 백미 고화력으로 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으로 돌려주세요. 요즘 밥솥이 많이 똑똑하네요.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밥은 이 친구가 맛있게 이제 자동으로 지어줄 테니 그동안 우리는 밥을 기다리며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보도록 하죠. 부릉부릉. 쿠쿠가 맛있는 백미 고화력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으세요. 네, 이렇게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밥이 과연 맛있게 잘 지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꿍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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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밥이 맛있게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꿀팁 2가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이렇게 밥이 지어졌을 때 이 뚜껑 부분을 보면 물이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을 이렇게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밥이 좀 눅눅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한 밥보다 좀 더 눅눅한 지른 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잘 지어진 밥을 잘 섞어야 됩니다. 아까 취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 친구가 말했죠. 잘 섞어서 보관하라고. 자, 그렇다면 잘 섞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섞을 때 잘못된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요 면으로 섞게 되면 밥이 섞이는 게 아니고 떡처럼 이렇게 뭉쳐지게 돼요. 그러면은 밥 맛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밥을 섞어야 되느냐? 이 면이 아니고 요 난로다가 이렇게 밥알 사이사이를 이렇게 가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어루만진다는 느낌으로 밥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밥주걱을 잘 파지하고 샤샤샤샤 샤샤샤샤 이런 느낌으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게 아니고 이 날로 최대한 이 내솥 벽 쪽에 붙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이러면은 밥을 잘 섞어서 보관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섞어서 보관을 하면 밥 맛이 좀 더 맛있게 오래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아까 제가 세운 가설이 있죠. 쌀을 밥 공기에 하나 넣으면 총 2공기의 밥이 지어질 것이다. 아까 제가 3공기를 넣었으니 이 안에는
6공기의 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하죠. 자, 밥 공기 6개를 준비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밥을 퍼보도록 하죠.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네 공기. 5공기. 자, 그리고 그리고 6공기. 자, 모든 밥을 다 펐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조작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밥을 다 퍼봤는데 아주 약간의 오차, 이 정도면 허용 가능한 범위지 않나 싶어요. 아주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얼추 6공기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저의 가설이 딱 맞아 떨어졌죠? 3공기를 넣었더니 대충 6공기의 밥이 나오더라. 이것으로 저의 가설이 증명되었습니다. 밥 양을 계량할 때는 집에서 쓰는 밥 공기를 사용해라. 한 공기에 쌀을 넣으면 2공기의 밥이 지어진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